여러분, 저 엄마가 된대요. 너무나 선명하게 두 줄이 딱, 그냥 딱. 꼬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다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수다 먹방을 준비한 이유는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예요. 여러분, 저 엄마가 된대요. 와. 사실 저는 아직은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남편이랑 사이가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저희 남편은 저한테 남편이자 베프이자 우리 집안의 큰아들이자 또 한편으론 제 인생 선배로서 또 어떤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희 집 강아지 한호까지 같이 사니까 지금의 삶이 정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꼭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할까? 라는 어떤 의문도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희한테 조금 일찍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뚜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강제로 랜선 삼촌, 랜선 이모가 될 예정입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아가는 올해 6월 중순이나 말에 태어날 예정이고요. 예쁜 공주님입니다. 뭐라는 거야? 먼저 이 음식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감사하게도 입덧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신 임신 초기에 매콤새콤한 음식들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래서 하루에 3끼 4끼를 비빔밥이랑 비빔면만 주구장창 먹었어요. 진짜 거의 한 10주까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가 태명을 비빔이라고 지으라고 할 정도로 진짜 달고 살았던 음식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맘스터치의 불사이 버거랑 통새우 버거인데요. 얘는 이제 임신 초기, 중기 넘어가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켜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보고 햄친자래요. 햄버거에 미친 자라고. 저희 집 근처에 맘스터치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빨리 오픈하는 매장이 아침 10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아침 7시, 8시부터 이 10시만 기다리는 거예요. 10시만 기다리다가 10시 땡 하는 순간 바로 주문해요. 맨날 먹는 메뉴가 정해져 있어서 주문하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침 10시마다 저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매장에서는 알 거예요. 아침 10시마다 주문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 햄친자가 있다. 이러면서. 제 최애 음식. 그리고 얘는 임신 중기 들어서면서 피자가 엄청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 원래도 좋아했던 음식들이지만 요새는 이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날 만큼 진짜 엄청 먹거든요. 얘는 피자스쿨의 포테이토 피자고 여기에 고구마 무스를 2번 둘렀고요. 엣지는 치즈바이트. 피자는 피자스쿨 피자랑 도미노 피자를 주로 먹고 있어요. 고구마 피자랑 포테이토 피자. 그래서 요새 제 별명이 햄친자 아니면 피친자입니다. 그리고 이 딸기는 제가 원래도 딸기를 되게 좋아했던 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요새는 진짜 더 심각하게 좋아하고 있고 실제로 태몽과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태몽을 2번 겪었는데 하나는 저희 친할머니가 꿔주셨거든요. 할머니가 엄청 넓은 망망대해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계셨대요. 꿈속에서. 근데 대어를 확 낚으신 거예요. 완전 크고 굉장히 뭔가 탐스러운 대어를 탁 낚으셔서 우와! 이러면서 잠에서 깨셨대요. 그래서 이게 태몽인 것 같은데 내 주변에는 아이를 가질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셨대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가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이랬더니 너였구나. 내 태몽의 주인공이 너였구나 우리 소녀 이러면서 태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태몽은 제가 꿨는데요. 이제 남편이랑 저랑 꿈속에서 약간 한가로운 주말 점심쯤 같았어요. 갑자기 아빠가 초인종을 누르시더니 집에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검은색 봉다리를 이렇게 식탁 위에 탁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딸기 사왔어 딸기 먹어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아빠 혼자. 그래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막 우다다닥 달려가더니 그 검은 봉지에 있는 딸기를 꺼내서 덥석 먹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그랬더니 저한테 와 자기야 이거 먹어봐. 이거 내가 평생 먹었던 딸기 중에 제일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서 딱 깼어요. 그래서 이 2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몽이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딸기 최고. 자, 이렇게 임신 후에 제가 매일 먹고 있는 저희 데일리 음식을 준비해 봤고요. 이 뒤에 이제 임신을 알게 된 과정, 인밍아웃을 어떻게 했는지 또 현재 상태, 건강 이런 얘기는 이 뒤에 얘기하고 잠깐 먹어볼게요. 음식이 식어가고 있어요. 그럼 일단 우유로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이 통새우 버거부터. 짠. 새우.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비빔면. 계란부터. 이번에는 피자. 포테이토에 고구마 무스 2번 둘렀어요. 진짜 매일 먹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그럼 일단 얘네들은 그냥 두고 마저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럼 임신을 알게 된 과정. 저는 이 체력이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진짜 좋거든요. 저희 신랑이 일주일에 5번 정도 헬스장을 가는데 그런 신랑보다 제가 체력이 더 좋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체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한우를 하루에 3번 아니면 4번 정도 산책을 시켜요. 근데 그중에 저녁이나 밤에는 신랑이랑 같이 산책을 하는데 5분 정도 걸었는데 천천히 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숨이 막 차오르고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신랑이랑 내 몸 상태가 왜 이러지? 이랬는데 신랑도 저도 사실 건강 걱정은 안 했어요. 제가 워낙 면역력도 좋고 저는 5년 넘게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코로나도 당연히 안 걸리고.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걱정보다는 의아했어요. 내 몸이 왜 이러지? 이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한 2, 3일 정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다. 내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은 너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하루에 막 10시간을 자도 또 졸리고 자도 또 졸려. 그리고 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쉬고 싶고. 그래서 진짜 몸이 좀 이상하다.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이제 막 나태해지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했던 점. 제가 안 먹던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날 거를 잘 안 먹어요. 특히 회 이런 거. 근데 회랑 매운탕이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빠 우리 오늘 매운탕에 회 먹자 이랬더니 에? 회? 와 나 진짜 자기 입에서 회 먹고 싶단 말 처음 들어봐 이랬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뭔가 좀 몸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행 가기 하루 전날 잠깐 낮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약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러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임태기를 사서 집에 왔어요. 테스트를 딱 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두 줄이 그냥 그래서 일단 머리가 하얘진 상태로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에 뛰어갔어요. 가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진료를 보고 아기 집과 심장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걷고 있는데 걷고 있다는 게 안 느껴지는 그 기분 아세요? 뭔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다음날 엄마 아빠랑 오빠랑 저랑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다음 날이. 그래서 일단 인밍아웃을 해야겠다. 여행지에 가서 그러면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막 너무 철딱서니 없게 그 상황에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아트박스에 들려서 인밍아웃 용품을 샀어요. 토끼 인형이랑 뭐 리본, 편지지, 뭐 스티커 이런 거 막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와서 큰일 났네.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다가 또 갑자기 일단 인밍아웃 용품을 주문해야겠다. 빨리 주문하겠다. 주문을 막 했죠. 오후 4시까지 당일 배송이 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밍아웃 용품을 막 선택도 못해요. 그냥 되는 걸로 주문을 하고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 상태로 그날은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여행을 떠나는 날이 됐겠죠. 그래서 오빠가 반차를 쓰고 퇴근을 일찍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오전에 일하는 동안 얼른 산부인과를 갔다 와야겠다 해서 이제 좀 큰 산부인과를 갔어요. 출산까지 할 만한 큰 산부인과. 가서 아기 집도 다시 확인하고 예정일도 듣고 심장 소리 듣고 몸이 지금 어떤지 길이가 좋은지 막 이런 컨디션도 보고 임산부들이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도 막 사고 그러고 딱 병원을 나왔는데 휴대폰을 딱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와 있는 거예요. 신랑이 벌써 퇴근을 한 거야. 한 점심때쯤 오겠지 했는데 좀 더 빨리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진료가 오래 걸렸고 그래서 신랑도 놀랬겠죠. 신랑이 집에 딱 왔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집이 정전이 됐던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신랑이 딱 집에 들어오니까 집은 정전이 되어 있지. 치과 생활을 하는 집순이 와이프는 없지. 근데 전화는 안 받지. 그러니까 신랑이 너무 놀란 거죠. 저는 저대로 나 이거 뭐라고 거짓말을 하지? 근데 말할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솔직히 말했어요. 오빠 나 지금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밖에 나왔는데 당장 말해줄 순 없어. 하지만 내가 금방 말해줄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했더니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더니 알겠어. 뭐 별일 없는 거지? 그래서 별일 없고 나 10분 내로 집에 도착해. 이랬더니 알았어 들어와. 이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신랑이 정말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왔어. 이러고 밥 먹자. 이러고 그냥 밥 먹었어요. 대단하잖아요. 나였으면 막 궁금해 미쳤을 텐데 막 꼬치꼬치 캐묻고 막 오만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텐데 신랑은 그냥 믿고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감동을 했었다는. 아무튼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4시간 뒤에 집을 나서야 됐는데 공항을 가야 되니까 후배는 아직 안 왔지? 신랑은 집에 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태국에 가면 오빠가 당분간은 이제 운동을 못 할 텐데 몸이 좀 근질근질하지 않겠어? 오늘이라도 갔다 올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신랑이 운동하는 걸 되게 응원하고 좋아하거든요. 헬스장도 제가 등록해줬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갔으면 좋겠는데 또 나랑 놀았으면 좋겠는. 그래서 평소에 막 오빠 퇴근하고 운동 간다 그러면 오늘 안 가면 안 돼? 나랑 놀자.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고 괜히 막 징징거리고 괜히 막 못살게 굴어요. 그랬던 제가 운동을 갔다 오러 가니까 신랑은 너무 기쁜 거지. 그래서 나 가도 돼? 나 진짜 갔다 와도 돼? 나 간다? 이러면서 신나게 운동 가방 들고 헬스장으로 가더라고요. 신랑이 이제 나가는 걸 집에서 아파트 창문에서 이렇게 보고 아파트 단지를 나가자마자 저는 뛰쳐나갔어요. 왜냐? 택배를 가지러 직접 갔습니다. 그때 기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몇몇 단지에 계시더라고요. 오라고 하셔서 기사님 드릴 이제 커피 한 잔 챙겨가지고 몇몇 단지로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기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조수석에 제 택배를 찾아서 따로 꺼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를 갖고 이제 감사하다고 커피 드리고 집에 또 와봤죠. 오면서 저희 집 아래층 비상구에 제가 산부인과에 다녀오면서 받은 산모 수첩이랑 영양제를 제가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숨겨놨었어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집에 와서 캐를 그냥 막 담았어요. 옷으로 가리고 막 뭐 까불 시간도 없었어. 막 담고 덮어놓고 이제 저는 공항 갈 준비를 했죠. 신랑이 와서 그렇게 무사히 태국으로 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브이로그 채널 있잖아요. 코이로그 채널에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서 올릴게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요새 브이로그를 못 올렸어요. 이제 폭풍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태국 여행 간 날, 도착한 날 바로 저희 남편한테 먼저 1차로 공개하고 둘이 막 폭풍 눈물을 흘리고 2차로 이제 부모님한테 공개하고 넷이서 온 가족이서 또 막 감동의 눈물 파티를 열었답니다. 브이로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아가의 태명은 꾹꾹이에요. 꾹꾹이. 왜 꾹꾹이로 지었냐면 저는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강아지 이름이 하노이인 이유도 신랑이랑 저랑 하노이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만났다라는 그 의미를 담으려고 강아지 이름을 한호로 지었거든요. 태명을 꾹꾹이로 지은 이유도 태국 가기 하루 전날 제가 알게 됐고 신랑과 저희 부모님 모두 태국에서 처음 이 소식을 들었고 태국이라는 그 이름을 넣고 싶더라고요. 태국, 국이. 국이는 좀 세니까 국이, 꾸기. 이렇게 꾸기까지 왔다가 꾹꾹이로 지었어요. 꾹꾹이. 근데 저희 아버지는 혼자 따로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냐면 태국에서 알게 됐으니까 너무 고맙고 행복하니까 코쿤캅이라고 짓자는 거예요. 아가 태명을.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혼자 코쿤이라고 부르세요. 코쿤이 잘 있어? 코쿤이 뭐해? 코쿤이 요새 어때? 이러면서 혼자 굳건히 코쿤이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꾹꾹이는 올해 6월 중순이나 말에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제 햄버거를 마저 먹어볼게요. 불사이 버거. 제 최애 버거예요. 이건 진짜 맛있는데 너무 커. 딸기.
자, 이제 임신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입덧이 없어요. 임신 초기부터 지금까지 뭐 속이 메스껍다든지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다든지 어떤 냄새가 유독 싫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 먹덧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 식욕이 막 엄청 폭발하지는 않지만 늘 그렇듯이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그리고 먹는 양이 조금 더 늘었어요. 하루에 3-4끼 정도 먹었으면 이제는 4-5끼 먹는 정도? 한 끼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이 흔히 겪는 환도선다부터 허리 통증, 뭐 두통 혹은 뭐 부종 이런 거 저는 전혀 없더라고요. 꾹꾹이가 효녀인가 봐요. 건강 상태는요. 임신을 하기 한 2-3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 이제 또 막 혈액 검사랑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거든요. 거기서도 전부 다 정상 수치. 그리고 제가 지금 24주인데 요맘때쯤에 임당 검사라는 걸 해요. 임신성 당뇨 검사인데 여기서도 통과했습니다.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물론 건강에 좋겠지만 지금의 현 상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임신 중이다 보니 혹시 꾹꾹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해서 촬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간식을 줄이고 있어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잘 안 될 때도 종종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 걱정 그리고 꾹꾹이 걱정은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럼 임신 24주 차인 현재 지금의 제 상태는요. 먼저 몸무게가 7kg 정도 늘었어요. 아무래도 꾹꾹이와 양수의 무게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요즘 폭풍 태동을 겪고 있어요. 처음 임신을 한 초산모들은 보통 20주에서 22주, 23주 차에 태동을 느낀대요. 근데 저는 18주 차에 태동을 느끼고 심지어 눈으로 봤어요. 배가 이렇게 꿈찔꿈찔 움직이거든요. 18주 차에 꾹꾹이의 이 발길질을 눈으로 확인했고 지금은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퉁퉁퉁퉁퉁 하고 있습니다. 약간 두더지 잡기 놀이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막 잡아보거든요. 툭툭툭 치면 그럼 얘도 툭툭툭툭 다시 쳐요. 아무튼 꾹꾹이랑 요새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이나 운동은 따로 하고 있지 않지만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고 단백질도 이렇게 틈틈이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꾹꾹이는 잘 자라고 있고요. 어플에 보면 이렇게 꾹꾹이의 키나 몸무게가 100분위로 나와요. 네, 저희 꾹꾹이는 정상인 걸로. 그럼 이제 마지막 앞으로의 저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유튜브는 물론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다만 배가 더 많이 나오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먹되 후기로 가면 아마 불가피하게 업로드는 잠시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대신 굉장히 자주 다닐 예정이고요. 태교 여행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신랑이랑 이제 꾹꾹이 나오기 전에 우리 부지런히 놀자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곳 저곳 놀러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도 좀 더 많이 올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럼 이제 강제로 삼촌 이모가 되신 우리 코블리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도 우리 꾹꾹이와 함께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지내보겠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맛있는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